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분들 중에서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을 뽑으라면 대부분 금지명령이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 금지명령은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특별하고 유용한 제도일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금지명령만큼 화나고 짜증나는 제도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금지명령과 비슷한 중지명령도 있는데, 중지명령은 다른 법에서도 강제집행정지와 같은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는 데에 반해 금지명령은 다른 절차에서는 거의 없는 제도로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간단히 말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급여 및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카처 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서울 외의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지명령은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접수 후 1주에서 2주일 정도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행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 또는 카처분보다 훨씬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음으로 해서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거의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주 유익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자영업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금지명령 신청서 문구가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유체동산 등이기 때문에 신청원인의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퇴직금 및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카처분 해위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 신청인 소유의 재산 및 향후 매출 등과 같은 소득이므로 신청원인의 신청인 소유의 재산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카처분행위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회생금 지명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이든 자영업자이든 어차피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및 추심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므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금 지명령 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금 지명령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금지명령을 결정하고 발송하였는데, 이 금지명령서가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여전히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채권자들의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여 금지명령문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자들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 02597-3650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